네, 안녕하세요. 김찬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넓은 관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영상도 올렸었지만 그것들을 좀 이제 거대한 이런 경영의 관점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농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기농을 이제 시작하지 이제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뭐 등등, 뭐 아무튼 이렇게 농업을 경영을 할 계획이거나 하고 있으신 분들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은 뭐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뭐 별거 아니죠. 돈 잘 버는 겁니다. 돈 가지고 경영이라 하면 돈을 잘 버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농업을 선택했다. 그래가지고 농업을 통해서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잘 벌려면 일단은 스타트를 해야 되겠죠. 스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초기 투자가 들어간다. 초기 투자비가 들어간다 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초기 투자비가 끝나서 모든 걸 다 구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당연히 필요한 건 수익을 늘려야겠죠. 수익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수익을 늘린다는 이 수익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연수익을 얘기하죠. 1년에 얼마 벌었냐. 매출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것저것 뗄 것 떼고 다 떼가지고 내가 실제로 남은 돈, 내가 진짜로 내 주머니로 남은 돈들은 이제 4천만 원이다 하면 그 수익이 4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뭐 순수익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연수익을 높여야 될 거다. 높인다. 아주 연수익을 높여서 돈을 잘 벌어야겠죠. 그러나 그걸 하려면 일단은 초기 투자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땅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과 원자재를 이제 사야 되겠죠. 그래서 땅을 사고 시설과 원자재들을 구축을 하고 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땅은 약 2억이 들었고 이거는 약 1억이 들어서 이제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 3년 전에 땅 사고 뭐 시설 짓고 했죠. 그래서 토탈 기농 창업 자금 대출 3억으로 이렇게 실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데 땅이 가지고 이제 요 수익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려면 먼저 농업 시작해서 1억을 따로 모아놔야 그게 초기 투자비 회수가 끝난 시점이며, 그 이후부터 버는 게 내가 진짜로 버는 수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이제 지난 영상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시설 원자재 1억이 초기 투자비인데, 이것들을 몇 년 만에 회수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회수하기 전까지는 수익은 다 일로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힘든 별도의 1억을 따로 모아놓는 것이 그게 엄청나게 힘든 텐데, 그것들이 요 땅을 잘 삼으로써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시설 원자재를 지금 기농하고 2년이 꽉 찼는데 이미 회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땅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제가 2년 반 전에 샀던 이 땅이 이 땅이 지금은 이제 3억을 넘었기 때문에 시설 원자재 1억은 회수를 했다고 봐도 된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또 땅값은 계속 오르겠죠.
내년부터 땅값이 추가로 오르는 그런 이익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잘 사면 초기 투자비도 빨리 회수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수익에도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으니 땅 공부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땅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몇 번 남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까지 남긴 영상들이 뭐 사면 안 되는 땅, 그리고 사면 좋은 땅, 그리고 땅을 살 때 절차 뭐 해가지고 막 계속 올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겁니다. 시설 원자재도 1억이 든다는 거를 하나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드렸고, 초기 투자비라는 영상에 남겼죠. 이건 뭐 시작하는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사람들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익을 높이시려면 먼저 매출을 높여야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비용이 있을 겁니다. 비용은 이제 좀 이따 쓰고, 매출을 높이려면 뭐 연 생산량이라고 할까요? 그 생산량을 높여야 될 테고, 그 생산한 작목에 대해서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높여야 되고 가격을 높게 잘 받아야 되겠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표고버섯 재배 매출 수익이라는 영상에서도 연 생산량이 얼마 정도 예측이 되고, 그거를 현재 도매시장 전국 평균을 얼마로 받고 있고, 거기다가 내가 그거를 직거래로 또 얼마에 팔아서 전체 1년에 내가 총 생산량이 1년 전체 평균이 얼마에 팔았느냐, 그 가격을 계속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줄여야겠죠. 비용을 줄여야 될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용이라 하면 유지관리비나 부자재, 원자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지죠. 표고버섯 배지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배지 가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쭉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생산량을 높이려면 생산 기술을 높여야 되겠죠. 생산 기술을 높이고 또 뭘 높여야 되냐? 품질. 예를 들어서 생산량을 높여서 생산 기술을 막 높여가지고 생산량을 계속 꾸준히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1년에 한 12톤 했는데 내가 14톤, 15톤을 막 생산해서 1년에 그렇게 높였습니다. 높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온 15톤이라는 생산량이 A급이 몇 프로고, B급이 몇 프로고, C급이 몇 프로냐, 그런 것들이 이제 품질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생산 기술도 높이면서 A급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능력 같이 이제 키워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 생산량을 이제 높여야 되겠죠. 좋은 제품의 연 생산량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배지를 골라야 되고, 관수며 관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휴식기 관리 등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 있겠죠. 제가 생산 기술이 계속 더 좋아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또 유튜브에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기라든지 뭐 햇빛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속기 기술을 더 높인다든지 뭐 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계속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표고버섯을 얼마나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뽑아낸 것들이 얼마나 A급 또는 이제 우리 표고버섯계에서 얘기하는 화고 같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늘릴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계속 저도 능력을 쌓고 새로운 것도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요런 쪽을 높이고 요런 쪽을 높여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산한 것들을 가격을 잘 받으려면 당연히 팔로가 중요하죠. 팔로라 하면 여기 직거래를 얘기하죠. 직거래. 소비자한테 바로 팔든 뭐 유통업체에 팔든 일단 도매시장 외의 팔로를 늘려야겠다. 다음으로 또 도매시장도 안 나갈 수는 없으니 뭐 남는 거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양은 한 번에 쏟아질 때 엄청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도매시장에서도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팔로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계속 노력해야죠. 그리고 새로운 팔로들을 막 뚫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팔로를 그래서 직거래 비율이 내 전체 생산 뭐 15톤이든 12톤이든 1년에 거기에 몇 프로가 직거래로 팔았고 몇 프로가 도매시장에 나갔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어야 될 테고, 측정을 했다면 그 직거래 비율을 높이고 도매시장 비율을 좀 낮춰야겠죠. 도매시장 비율을 낮춰야 되겠지만 도매시장에 나갈 수밖에 없으니 기왕 나가는 도매시장에 나가는 제품들의 가격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좀 더 얘기하기 좀 뭐 선별을 잘해야 돼요. 선별을 잘해야 되고 도매시장도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가지고 도매시장 선택도 잘해야 되고 선택도 때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A 도매시장, B 도매시장, C 도매시장, D 도매시장마다 다 같이 내보고 막 이렇게 내 버섯을 좀 더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쳐주는 도매시장을 찾아서 계속 발굴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노력은 이제 팔로 직거래를 높여서 온라인 직거래, 오프라인 직거래 등등을 높여서 직거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일단 가장 좋죠. 가격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은 버섯들은 도매시장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농업 경영을 할 때 필요한 것들 그래가지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잠시만 빨간 그래서 이제 땅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땅이 중요하다. 왜냐면 초기 투자비 회수와 수익을 플러스 알파로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땅을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살 때만 좀 고생하고 사고 나서부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사고 나면 이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쪽에 이제 집중하면 되는 거죠. 집중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살 때 잘 사놓으면 뭐 초기 투자비도 금방 회수하고 수익도 알파 되면서 이쪽을 집중할 때 뭔가 좀 든든한 그런 뒤에 후원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면 이게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환경을 잘 못 맞춰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실수를 하거나 해서 이제 수익이 예상보다 잘 안 나왔어도 플러스 알파가 계속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든든한 뒤에 후원자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이제 시간이 복리로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가격이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노후에 이제 힘들 때 뭐 20년을 할지 30년을 할지 농업을, 근데 이제 노인이 되거나 좀 노후에는 좀 쉬어야죠. 그럴 때는 정리할 때 목돈의 그런 퇴직금으로 이렇게 저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살 때 좀 고생을 좀 해서 좀 더 좋은 땅을 골라주면 그런 좋은 효과가 있으므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좀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원자재도 기왕이면 싸고
그리고 좋은 원자재, 그리고 좋은 시설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내가 생산 기술을 하고 싶어도 그 시설이 그게 가능해야 돼요. 환기를 하고 싶은데 환기가 잘 안 되는 시설이라거나, 햇빛을 보여주고 싶은데 햇빛이 잘 안 보여주는 시설이라거나, 뭐 관수를 주려고 했는데 관수가 뭔가 미흡하고 저 구석에는 물이 잘 안 닿는다.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시설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좀 고생을 하고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신경 쓸 게 없어요. 뭐 유지 관리 좀 하겠죠. 뭐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처음에 좀 고생을 해서 좋은 시설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기술들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잘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이제 잘 하시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하시는 분들 거를 좀 소개를 받아서 한다거나 해서,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배지가 되겠죠. 배지를 좋은 걸 좀 안정적인 걸 찾아서 그래서 일단 경험을 좀 쌓아야 돼. 쌓다 보면 이제 이 원자재가 조금 뭐 좀 더 좋은 게 있을지 않을까라는 게 경험을 토대로 생각이 들면 이제 A사, B사, C사 해서 번갈아 가면서 좀 이렇게 같이 받아서 테스트를 같이 해보겠죠. 해서 가장 좋은 제품을 그 뭐 예를 들어서 3개 배지, 3개의 회사의 배지가 있다면 가장 좋은 버섯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배지를 찾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이 운영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은 걸 찾으면 당연히 좋은 버섯의 생산량이 늘어날 테고 매출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수익을 높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원자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좀 잘 찾아야겠지만 얘는 하면서 잘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요 파란색 2개는 처음에 좀 고생을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생이 요 향후에 매년 나의 농업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시작하시기 전에 분이라면 좀 많이 공부도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땅 같은 거는 이제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시설도 이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좀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도 비닐하우스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래서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제대로 이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2가지는 거의 신경을 안 쓴다. 그다음 나머지 요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운영하면서 매년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야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돈을 좀 버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유튜브를 올릴 거예요. 뭐 이런 쪽도 계속 올리고, 땅, 뭐 이제 배지 관련된 것도 좀 올리면 좋겠죠. 계속 올릴 겁니다. 이제 생산 기술 관련된 것도 계속 올리고, 품질 높이는 것도 계속 올려야 되겠죠. 네, 저도 이제 기술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공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팔로도 직거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구할 수 있는지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도매시장도 제가 일단 2년 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별도 잘해서 도매시장에서 인정받고, 도매시장을 선택하는 것도 어떤 방법들이 있다, 그런 경험도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좋죠.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뭐 유지관리비, 뭐 전기세라든지, 뭐 유류비, 내가 뭐 식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건 뭐 굳이 내가 유튜브에 올릴 필요가 있겠냐면은 일단 아껴야 되겠죠. 아껴야 될 거예요. 뭐 부자재 같은 것도, 박스 같은 거 좀 더 싸고 좋은 박스, 그리고 원자재 배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딨어 배지. 좋은 배지를 사야 생산량을 맞출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비싼 배지를 사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좀 더, 그러면서도 좀 저렴한 배지를 사서 비용을 줄여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배지 2가지가 조금 약간은 충돌할 때도 있어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버섯이 생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배지가 있대. 나 그 배지 사야지. 근데 다른 배지보다 좀 비싸대. 야, 그럼 내가 가격이 많이 들겠네. 비용이 많이 들겠네. 난 비용 줄이는 게 내 목표인데, 이제 저울질을 잘 해야겠죠. 계산기 뜯어서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는 어느 쪽을 더 사야 되는지. 근데 제일 좋은 건 물론 잘 나오고
싼 배지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보통 배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가격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 배지 좀 얼마에 사냐, 얼마 정도 하냐. 저는 싼 게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냥 2,000원 초반대라고 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뭐 싸고 좋은 거를 내가 아직 못 찾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싼 거 많아요 라고 얘기했다가 괜히 거기서 버섯이 제대로 안 나와버리면 초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큰 피해니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좀 안정적인 배지를 찾아서 처음에는 그런 걸 해서 일단 안정적으로 경험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잘 벌어야겠다. 농업 경영은 농업 경영 또는 귀농을 해서 내가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잘 벌어야겠다. 돈을 잘 벌려면 초기 투자비를 먼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후로 스타트가 되었다면 수익을 높여야 된다. 초기 투자비는 땅을 사야 되고 시설 원자재를 스타트하기 위해서 사야 된다. 근데 땅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좋은 땅을 골라서 사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좀 끊임없이 많이 공부를 좀 해서 준비를 많이 할수록 좋은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영상을 계속 좋은 땅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올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 원자재 이 정도 드는데, 이거 초기 투자비인데, 이거는 그 중에서 시설은 처음 시작할 때 좀 고생을 해서 잘 해놓으면 앞으로 운영할 때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다. 근데 시설을 뭐 좀 너무 싸게 하고 좀 이렇게 미흡하게 공부해서 했다면 나중에 이거를 좀 발휘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설을 할 때 너무 비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비싸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경험을 하신 분이 다시 시설을 할 때 되게 잘하세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시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이거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하우스가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지으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 변화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생산 기술도 높아질 수 있고 품질도 높아져서 좋은 버섯을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시설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잘 많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걸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너무 비싸고 완벽한 시설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현명하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경험을 안 하고 한다는 건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선배 농가에서 3군데 정도에서 일을 하면서 선배 농가들의 하우스를 보고 이제 와가지고 경험을 좀 하고 와서 내 거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더 미흡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경험을 하고 와서 져서 상당수 봄, 여름, 가을 중에 그래도 많은 부분은 커버가 되긴 해요. 예, 그래서 시설도 좀 미리 준비할 때 좀 급하게 하지 마시고, 경험도 해볼 수 있으면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얘기도 많이 들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이거 어떡하지? 네, 잠시만요. 제가 전화를 일단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이제 영상 끝나고 지금 고객이 전화했어요. 버섯 주문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화를 좀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좀 파란색을 쳤습니다. 그리고 배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이렇게 농업 경영에 대해서, 이거는 뭐 표고버섯 재배뿐만 아니고, 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농업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업 경영에 대한 한번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 정리를 하면서 영상으로 좀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남겼고요. 이건 제가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앞으로 이제 제가 뭐가 부족하며 뭐를 더 높여야 되고, 저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요, 표고버섯 재배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발전하는 부분도 당연히 계속 공유를 드리겠죠. 그러나 이 거대한 이제 거시적인 관점의 이 경영 관점에서 각 세부적인 항목들을 계속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영을 잘해서 돈을 잘 벌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오늘 영상의 이제 결론이고요.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예, 저 이제 고객하고 통화하러 가볼게요. 예, 저 김찬일입니다. 예, 010-3018-7228이에요. 예, 표고버섯 주문 환영하고요. 예, 문의사항도 연락주세요. 예, 오늘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일이었습니다.